자, 오늘은 우극한, 자극한 교재 17페이지 시간입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미리 그래도 영상 초반에 제가 기억을 좀 복기시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지금 복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이 함수는 수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 뭐 y는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이때 여기가 x가 a에서 이 값은 b, 이 값은 c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를 구하라. 즉 무슨 얘기야? x가 a는 아니지만 a에 매우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목적지를 구하세요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은 fx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뻥 뚫린 구멍, 즉 b라고 하는 y-좌표 쪽으로 목적지가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b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a에서의 함수값을 물으면 x가 a에서의 그때 찍힌 점의 y좌표로 읽으시면 되니까 이게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우극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른쪽 방향에서 다가오는 극한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a가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방향은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a에서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a 쪽으로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fx의 목적지를 보면요.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a에서보다 오른쪽에서 a로 다가갈 때 fx의 목적지는 b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x가 a에서의 fx 우극한 값이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극하는 말 그대로 x가 a일 때보다 왼쪽에서 a에 다가갈 때 묻는 거야. 자, 그럼 x가 a에서보다 왼쪽에서 a로 다가오면 그때 fx의 목적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왼쪽에서 a로 다가가는 거니까 fx는 이렇게 가고 있어. 어디로 가? b로 가고 있죠, 목적지. 그럼 x가 a에서의 좌극한 값, 이것은 b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기호로 나타내시면 우극한은요, x가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A보다 큰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A보다 큰 쪽에서 A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fx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B를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B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그럼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좌극한이 되겠지. 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그때 A에 대한 자극한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은 기호로 A라고 적어놓고 A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다가가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fx 목적지도 어디로 가? B로 가고 있죠. 그쵸? 자, 그럼 봐봐. x가 a에 대한 우극한 값도 fx에서 b도, 자, x가 좌극한 값이 돼도 fx는 b야.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러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라고 합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극한 값이 b다. 그리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쌤,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적혀 있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적혀 있는 건 플러스의 값과 마이너스의 값이 둘 다 극한값이 B다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는 안 적혀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값과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값이 같아서 그냥 한 번에 fx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B다라고 적는 겁니다. 쌤,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를 때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자, 봐봐. 지금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케이스예요. x가 a에서 오른쪽에서 a로 다가올 때와 왼쪽에서 a로 다가갈 때 목적지가 둘 다 b로 같았으니까 이건 우극한 자극한이 같은 케이스였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자 봅시다. 지금 여기 x는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요. 지금 만약에 x가 a로 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그때 fx의 극한값을 구해라, fx의 목적지를 구해라라고 하면 즉 x가 a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는 지금 이 방향인 거고 그때 fx 목적지 어디로 가요? 자, 여기로 가겠죠. x가 a보다 클 때 fx의 목적지는 여기로 가고 있잖아. 맞아? 어디야? C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fx는 C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즉, fx의 극한값은 x가 a에서의 우극한값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되고 그것은 C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갈 때 a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c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그럼 그게 어디야? 왼쪽에서 A로 다가가는 거니까 좌극한 값을 묻는 거죠. 자, f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fx의 목적지를 봅시다. 그러면 fx의 목적지는요. x가 x는 A에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때 지금 여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이 목적지 어디야? B죠. B. 그럼 이게 B야. 그럼 이거는 fx가 x가 a에서의 좌극한 값이 b다라는 거고요. 기호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즉 x가 a의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은 뭐다? b다. 자,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x가 a에서의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지금 이 둘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x가 a에서의 극한 값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바로 발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꼭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만 극한값이 없는 발산이 아니라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극한값이 없을 때에도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극한값이 있으면 수렴이고 그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인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자, 교재에 있는 개념을 좀 형광펜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이란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데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을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는 l이다. 즉 이건 지금 뭐예요? 우극한 값이죠. 우극한 값.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좌극한이야. x가 a의 값보다 작으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는 x가 a 마이너스고 자 이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m에 가까워지면 m을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m 이것을 좌극한 한 값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x가 a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면서 자 모두 존재해야 돼.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둘 다 똑같이 L로 같으면 그때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 fx,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존재하면서 그 값이 마침 같아야만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역도 성립한다.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각각 있으면서 같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고 하면요. 즉 x가 a의 우극한 fx의 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극한 fx의 극한값이 둘 다 l로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a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양쪽의 목적지가 똑같아야 그 순간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 설명이 있는데 이거 그래프 한번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 지금 우리가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면요.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을 보시면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목적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2라는 y좌표가 목적지죠. 그러면 fx가 1에서의 우극한은 2가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극한을 구하래.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자, 그때 fx의 목적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뻥 뚫린 지점으로 가고 있죠? 이게 어디야? 1이죠? 즉, x가 1에서의 좌극한 값. 그것은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즉,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는 1에서 극한값을 의미하는 기호인데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충학습 그 밑에 있는 거, 17페이지 이어서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교재에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 예시가 없어서 제가 예시로 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거고, G합성 fx. 자, 이런 거를 합성함수에서의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볼게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fx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면 바로 2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결국 2에 가까워지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요. 잠깐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가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봐봐. 지금 이 자리가 t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gt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t가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t가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정확히 따지면 2라는 값보다 위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fx의 값이 t와 똑같은 거야. fx 이꼴 t라고 지금. 자, 그러면 2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종적인 fx의 극한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이 fx의 극한의 상태를 다시 g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큰 쪽에서 이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를 표시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g라는 함수가 2에서의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gx 함수나 gt 함수나 어차피 그래프 개형은 이 문자의 종류만 달라지는 거지 개형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g라는 함수가 2에서의 우극한 값은 봅시다.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질 때 목적지 어디예요? 여기죠. 2네. 따라서 g라는 함수가 2에서의 우극한 값은 2다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원래는 만약에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2, 이게 끝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리미트 x가 g 안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2보다 2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상태를 반영을 해줘야 g에서의 극한값을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즉 g에서 2에서의 우극한 값을 묻는 거라서 이게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봅시다. 누구? g합성 fx를.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자, 얘를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t는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 t의 값은 어때? 그냥 1이죠, 1.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1이에요. 맞아요?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값이 1이라고요. 자, 지금 이미 x가 1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 안에서 fx는 이미 그 값이 1이잖아요. 자, 그래서 1에서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1이에요. 자, 그러면 t의 값은 그냥 1이에요. 즉, t의 값은 그냥 1이다. 자, 이건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t가 1일 때 gt의 값, 즉 g1의 값을 그냥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g1의 값은 뭐예요? 지금 0이죠? g1은 0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내용은 지금 강의를 보고 나서 필기를 따로 해서 저한테 숙제 검사 인증 사진을 보낼 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필수에 대해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의 제 5번이고요. 교재 18페이지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다 조사를 해봅시다. 1번,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워질 때, 2에서의 우극한이죠. 그럼 fx의 목적지 어디예요? 자, x가 2일 때가 여기죠.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지금 목적지 어디야? 3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3이다. 자, 2번 x가 2에서의 좌극한이죠. x가 2일 때가 여기고 2보다 왼쪽에서 2로 갈 때 fx의 목적지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네. 이게 바로 x축 위의 점이니까 0이라는 y 값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은 0이다. 자, x가 2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이 없는 겁니다. 즉 발산하는 거예요. x가 2에서. 자, 그러면 3번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있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fx에서 0에서의 우극한 값이에요. x가 0일 때는 언제예요? 이때죠. 0보다 오른 0보다 클 때 0에서 0을 향해 갈 때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0보다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fx 그래프는 이렇게 가. 3이라고 하는 y좌표로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3이야. 자,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즉 0에서의 좌극한 값이죠. 즉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또 3을 향해 가고 있네요. 3. 그럼 fx가 0에서의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둘 다 3이니까 0에서의 극한 값은 뭐다? 3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필수제 6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